안녕하세요. 국어역 강사 송영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6강 추상적 구체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추상적 구체의 흐름에서 이 추상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 읽는 독서는 대부분이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이라는 것은 정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글에서 추상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문의 특성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은 뒤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달고 오게 됩니다. 이 구체화라는 것은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부분이다. 자, 우리가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 그 방법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만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고, 뒤에 나오는 이 충분히 설명하는 부분인 구체화 부분을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의 내용을 완성을 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좀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형태인 경우에는 그대로 읽어주면서 뒤에 있는 구체화의 흐름을 처리해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통해서 이 추상적 구체의 흐름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적 구체의 흐름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가 추상적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이 구체화의 내용을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보면은 신채호는 아라는 것을 소아 그리고 대아로 구별한다라고 했을 때 추상적 구체의 흐름을 좀 아는 학생들은 뒤에 뭐가 나올지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라는 것을 소와 대아로 구별을 했지만 이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은 설명이라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소아와 대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를 구별했다라고는 하지만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고, 그래서 추상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니까 추상적인 채로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구체화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고, 이 내용을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케이스가 앞에 있는 내용이 쉬워서 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뒤에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다시 말하면 구체화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구체화된 내용이 들어갈 추상적인 내용 자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다시 끌어올라가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와 대아로 구별하였다라는 이 소와 대아의 자리에 어렵지 않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소아를 보면서 그대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중에 하나, 아에서 구별된 이 소아는 이런 식으로 앞에 추상적인 자리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붙여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아라는 것은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고, 자, 이 대아도 왜 나왔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그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니까 결국 이 내용을 바로 정리를 하면 아라는 것은 개별화된 개인적인 아,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로 구별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딱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